자, 잠시 쉬었으니, 자, 우리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자, 10번. 자, 10번을 설명 안 해도 되겠지? 10번의 답은 몇 번? 4번.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어떤 거 되겠지? 자, 11번 보도록 하자. 자, 11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번 박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떤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를 더 읽지는 않도록 할게.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다. 자, 서곡에 보면 학주자하리라. 오곡에 보면은 강학도 하려니와 하는 어떤 표현 나오지. 그래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은 뭐냐면 주자를 공부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번 맞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1곡에서 하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어떤 풍광. 그렇지. 관암에 해가 비치면서 들판에 안개가 걷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먼 산이 마치 그림같이 아름다운 어떤 산이 나타나면서 하는 어떤 거 맞다는 얘기야.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법과 함께 감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틀렸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뭘 의미하는 어떤 거냐? 어떤 그림같이 아름다운 어떤 먼 산을 마치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오는 어떤 것처럼 좋다 좋다 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상하고 있는 어떤 모습 되는 어떤 거니까 자, 이번 선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독자의 반응. 그래서 정답은 2번 될 거다. 자, 3곡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취병의 여름 경치를 노래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3곡에서 동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취병, 그 다음에 녹수라고 하는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도 있고 산조는 하상 기역,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지저귀는 그런 어떤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도 있고 자,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여름 경치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부분 맞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3곡에 녹수 푸른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곡에는 바로 고기가 나오지. 그래서 취병, 조협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 그렇지. 그래서 취병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푸른 절벽. 왜 푸른 절벽이냐? 푸른 나무가 있으니까 푸른 절벽이 되는 어떤 거고 조협은 낚시하는 어떤 골짜기니까 바로 뭐냐면은 지명과 그 공간의 어떤 특성이 잘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더라 하는 어떤 거지. 자, 8곡 금탄에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운치 있는 어떤 모습. 그렇지. 금탄에서 좋은 검은거 가지고 그 다음에 두세곡 연주하는 그런 어떤 시적 화자의 어떤 모습. 아름다운 어떤 자연에서 연주하는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운치 있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니 자, 5번도 맞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지. 자, 12번 보자. 윗글의 A와 보기의 A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우선 우리 윗글의 A 공부했으니까 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박스의 어떤 A를 해석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윗글의 A 나와 그 다음에 보기가 누가 더욱 즐기느냐. 그래서 낚시하는 어떤 골짜기에 물이 넓은 거야. 그래서 나와 보기 누가 더 즐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되는 어떤 거니까 자, A 보자. A에 보니까 화자가 동경하는 어떤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는 어떤 거, 뭐 크게 무리는 없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A는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고 있으며 화자의 어떤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기가 정서적 등가물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 뭐 보기도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A 보고 좌절감 헛소리. 그 다음에 4번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애가 헛소리. 그 다음에 5번에 A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 그렇지. 나도 보기도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너무너무 즐겁거든 하는 어떤 것이니까 고민하더라도 1번, 2번, 5번 놓고 잠시 고민할 수는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러면 정답은 A가 뭔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보고 찾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보기 보자. 보기에 청양잎. 자, 청양잎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푸른 갈대로 만든 갓이라고 볼 수 있어. 푸른 갈대로 만든 갓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녹사의라고 하는 어떤 것은 고전 소설에도 덜어 나오는데, 자, 녹사의라고 하는 어떤 것은 도롱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한다. 그래서 둘러매거나 걸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비옷이라고 보면 된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래서 갈대로 만든 어떤 갓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도롱이를 온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비가 오나 보다. 그래서 중장에 보니까 새우 뭐냐면은 가랑비 내리는 그런 강 입구로 낚싯대를 들고 내려가니까 배구 흰 갈매기도 나를 반가워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이런 어떤 얘기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청량잎 그 다음에 녹사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별로 넉넉지 않구나 하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어떤 자연에서 낚시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갈매기도 자기를 반가워해주는 그러한 어떤 삶을 자연에 잘 동화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지. 그럼 A의 흰 갈매기도 나를 반겨서 오락가락 하더라 하는 어떤 부분. 자, 1번에 A에 보면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색이 틀렸고 2번에 A의 대상과 화자를 대조하는 거 지금 흰 갈매기가 나를 반가워하고 있는데 화자와 대상은 대조되고 있는 거 아니지? 5번 보자. 뭐냐면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감흥. 이 자연에서 흰 갈매기도 나를 반가워해주네 하는 그런 어떤 우라일체의 경지하는 어떤 것이니까 12번의 답은 5번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13번 또 같은 문제다. 그지?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 2번 될 거다 하는 어떤 거야. 자, 그 다음 14번 보자. 자, 14번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는 어떤 문제.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내용 점검하는 어떤 차원에서 보는 어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1번. 들판에 안개가 걷히는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관암의 아침 풍경. 그렇지. 이것이 일곡에 나타나는 거지. 간머리 해가 비치면서 그 다음에 들판에 안개가 쫙 걷히면서 먼 산이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어떤 먼 산이 나타나는 아침 풍경 1번 맞고 그 다음에 푸른 물결에 꽃을 띄어 들 바깥에 보냄으로써 그 고산의 그 아름다운 어떤 경치 화음을 들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도 아까 우리가 개념 정리하면서 봤던 부분. 그래서 2번 맞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 다음에 산조, 그렇지, 산새, 그 다음에 반송. 소나무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어떤 소나무를 보면 특별히 또 좀 운치를 느낄 수 있지.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쥐병, 그렇지, 푸른 어떤 절벽의 어떤 풍경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바로 삼국에 잘 드러나 있지.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학문 탐구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런 어떤 거 지금 삼국 어디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지. 삼국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은 이 푸른 어떤 절벽에 산새는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나무는 바람을 살랑살랑 받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여름 경치, 그런 어떤 경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것이지. 삼국 어디에도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어떤 의지 이런 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자. 송해 해질 무렵. 그렇지. 여기서 말한 못이라는 것은 석담 계곡이 될 건데 석담 계곡 속에 뭐냐면은 어떤 바위에 어떤 그림자가 비치고 그 다음에 또 온갖 빛이 잠겼잖아. 그런 어떤 노을빛이 이렇게 뭐냐면은 비치는 그런 어떤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흥을 개화하노라. 흥을 이기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아주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4번 맞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은병, 아까 은병은 설명했을 거다. 그지? 그래서 석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여기면 참 은거할 만하다, 은이를 할 만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은병이고, 자, 수변정사 물가에 지어놓은 어떤 집이 아까 소색, 맑고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강학도 하고 영월 은풍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열심히 학문하는 그런 어떤 화자의 모습 읽어낼 수 있다. 아니 5번 또한 맞더라 하는 어떤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15번 또 표현상의 특징이네. 그지? 몇 번? 2번.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한 지금 4번 정도 보는 것 같다.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보자.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에 먼 산이라고 하는 어떤 거. 자, 그래서 먼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 먼 산은 화자가 돌아가려는 그리움의 공간이 아니지. 먼 산이라고 하는 어떤 것.
것은 해가 비치니까 비로소 나타나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산의 모습이니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등장하는 푸른 물에 꽃을 띄워할 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상이 아니지. 꽃을 띄워서 들 바깥에 보내서 들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어떤 경치를 좀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니까, 그래서 2번 틀렸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곡에 등장하는 어떤 산세라고 하는 어떤 거, 지금 뭐고 이 아름다운 어떤 자연에서 뭐냐면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저귀는 어떤 것이니까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풍경의 일부 되는 어떤 것이지, 외로움을 달래주는 어떤 자연물.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산세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정사적 등감을 위로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 작품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달빛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칠곡에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황혼의 낚싯대를 메고 뭐냐면 달빛과 함께 혹은 달빛 보면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니까 우울한 마음을 심화시키는 어떤 것이 아니고 뭐냐면 실컷 낚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황혼에 이렇게 달빛과 함께 돌아오는 어떤 것이니까 아름다운 어떤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4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자. 그래서 5번에 보게 되면 자 설이 눈앞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다. 과연 그러한가 보도록 하자 하는 어떤 얘기야. 자 설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8번째 수에 바로 설이가 나오지. 우리가 고전시가의 설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주로 어떤 시련이나 고난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상징하는 어떤 거지만 그건 작품마다 다르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 좋은 어떤 얘기가 바로 팔곡이 될 건데, 팔곡의 설이는 맑은 설이가 10개 치는 거야. 그랬더니 절벽이 비단빛이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가을에 맑은 서리가 내리니까 뭐냐면 절벽이 마치 수놓은 어떤 비단처럼 아름답더라 하는 어떤 것이니까 서리는 눈앞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소재지,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련 고통 이런 어떤 것들은 아니더라 하는 어떤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어떤 거야. 그래서 어떤 시어든 시구든 뭐냐면 거기에 대한 선입관을 갖는 어떤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선이니까 안 좋은 걸 거야, 그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 작품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네. 자, 17번 좋은 문제다. 재작년 수특 문제인데, 자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자, 보기 1은 우리가 아까 다 봤던 어떤 내용이고, 자, 그러면 박스 2를 한번 보자. 박스 2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떤 거냐. 여기에서 관함의 오전, 화암의 봄, 지병의 여름, 송해의 오후, 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해질 무렵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엽의 황혼, 풍암의 가을, 금탄의 밤, 문산의 겨울,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서 이제 박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거냐. 자, 이는 바로 뭐냐면은 은병종사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고 작품에서 석담계곡 9구비가 지닌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순서대로 읊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과 사상을 노래했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것으로 가장 적절한 어떤 것이 바로 뭐냐. 자, 2번 A와 C를 모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침, 그 다음에 또 오후, 그 다음 아침, 오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황혼, 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 그래서 보상구국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취를 나타낸 그런 어떤 사시가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침부터 밤까지의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 어떤 축을 갖고 있다는 어떤 거,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윗글에 대한 어떤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첫 번째 수 서곡이제.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지향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율곡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보산구곡담, 이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거처를 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학수자, 주자를 열심히, 그래서 학문에 열심히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니까
1번 맞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보자. 자, 세 번째 수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수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어떤 거냐. 그렇지. 자신의 감흥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 그렇지.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어떤 경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갸륵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곡이라고 하는 어떤 거. 자, 여섯 번째 곡이라고 하는 어떤 거.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거기 보니까 자, 여섯 번째 수.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어떤 여섯 번째 수 보도록 하자. 오곡에 관한 어떤 것이 지금 여섯 번째 수에 나타나 있지. 그래서 뭐냐면 물가에 세운 어떤 집에서 바로 강학병을 공풍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니까 운명정사에서 열심히 자연도 즐기고 학문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될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수 볼까? 자, 아홉 번째 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금탄 나오는 팔곡이 바로 아홉 번째 수가 되는 어떤 거네. 음악을 통해 공명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린다. 정답이 너무 깃발을 들고 서 있지. 자, 음악을 통해서 공명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팔곡은 금탄이라고 하는 달 밝은 금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어떤 자연 속에서 그 다음에 연주하면서 뭐냐면 충분히 그런 어떤 풍류를 즐기는데 이거를 나 혼자 즐기니까 참 안타깝네 이런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어떤 거. 그래서 4번 정답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곡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지금 기암개성 이 아름다운 어떤 경치가 없는 게 아니야. 눈 속에 묻혀 있어. 그런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 노는 어떤 사람들 다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어떤 것 되겠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어떤 경치를 보려면 결국은 뭐냐면 와서 봐야 된다 하는 어떤 거지.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경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학문의 어떤 진정한 멋 이런 어떤 것도 뭐냐면은 그런 어떤 찾아오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거. 공부하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선택지라고 볼 수 있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3 9호과 1번에서 18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 고2 내신 대비에 물론 이제 여기에 정답률 50% 미만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가 한 3문항 정도는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 고2들은 이 정도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근데 문제를 풀 때 항상 내가 맞고 틀리고 하는 어떤 것보다도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나 하는 어떤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어떤 거니까 나는 맞았으니까 안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다는 어떤 거. 너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어떤 선배들도 한 문항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이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됐을 때 뭐냐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갖추는 어떤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야. 아까 개념 강의하면서도 설명했지만 작년 3월 작년에 9월 평가원에 출제됐던 고산국가라고 하는 어떤 거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또 매력적인 오답으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었으니까 고전 시가에서는 항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는 어떤 거 아주 중요하다. 자, 고산국어가 별로 길지도 않은 어떤 작품인데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했던 것 같아. 물론 고3들은 이렇게 수업하지는 않는다. 고3은 뭐냐면 현대어로 쫙 번역하고 주제 파악하고 현상 특징하고 그 다음에 몇 포인트 점검 탁탁하고 이러면은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 한 3분의 1로 끝나겠지만 너희는 지금 고2고 그래서 보다 자세한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어떤 것이 훨씬 더 내신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자세히 너희는 좀 지겨웠을지 모르겠지만 유익은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고3국어과 강의를 마무리할게. 자, 수고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아마 면항정가 전문을 감상하게 될 거야.
오늘보다 훨씬 더 지겨운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자체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고 들으면은 또 제대로 정리하면서 또 공부하는 자체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